자, 안녕하세요. 수익공장 공장장 박정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CFD가 뭐길래,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아마 CFD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안 들어보신 분들,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자, 이 CFD가 뭐길래 이렇게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까?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그 사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이 어쩌면 아이들에게 주식 사주기 좋은 시점이죠. 자,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FD 물량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 만들어 봐야겠네요 라고 했더니만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CFD 물량, CFD가 무엇인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기사들이 보니까는 많이 나왔습니다. 자, 증시 변동성 원인 무엇일까? 순환매 CFD 지목. 자, 여기서도 보니까는 CFD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주었고요. 그 다음에 기사 내용에서도 보면요. 불법 공매도 벌인 10개사 덜미 하면서 여기도 보면은 차익 결제거래 CFD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롤러코스터 코스피 밸류에이션 부담 해소 중이라고 하면서 자, CFD 과세로 CFD를 청산하려는 매도세. 자, CFD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세금을 매긴다. 자, 그리고 또 CFD를 청산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CFD에 대해서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한글로 풀어놨거든요. 차익 결제 거래. 자, 이것도 차액 결제 거래. 차익이 아니고 차액입니다. 차익 결제 거래. 한글로 풀어놔도 이게 무언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CF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FD. 자, 이 CFD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그 CFD가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자, CFD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CFD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 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 계약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이제 썼지만은 이게 뭔 말인가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진입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청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장외라는 말이 나오고 파생이라는 말 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는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진입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매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산다.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청산 요거는 매도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매도를 하면은 매수해서 매도를 하면은 뭐 이익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손실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장외 파생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장외니까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주식 시장 내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 매매하는 주식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그 외에서 지금 상품이 만들어져서 사고 팔고 하는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FD의 가장 큰 장점이자 아니면은 뭐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은 바로 10%의 증거금입니다. 자, 10%의 증거금이라고 하는 게 뭔 얘기냐면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한 8만 원 정도 한다고 칩시다. 8만 원 하는데 자, 8만 원에 지금 삼성전자를 내가 만약에 100주를 내가 만약에 살려고 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그 가정이에요. 그러면 돈이 얼마 필요하죠? 얼마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800만 원이 필요하죠. 800만 원이 필요한데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흔한 매매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매매 방식인데 그런데 이 CFD를 이용을 하면요.
8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 10분의 1 가격, 80만 원만 있어도 100주를 내가 산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CFD.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글쎄, 굉장히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맞습니다. 고수익. 자, 내가 800만 원치를 80만 원에 사는 부분은 자, 조금만 올라도 수익이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고수익을 노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항상 고수익 다음에는 뭐가 동반됩니까? 바로 고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동반이 됩니다. 아니,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자, 높은 수익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의 리스크, 위험을 없이 고수익을 주는 것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CFD도 한 번 수익을 잘만 내면 크게 낼 수 있습니다. 10배의 지금 그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부동산에서 갭 투자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바로 이제 뭐 전세 끼고 해가지고 대출 받고 해서 지금 바로 이제 그 큰 수익을 올리는 갭 투자랑 똑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냥 CFD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CFD가 이게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면은 큰 위험도 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CFD 거래 구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고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권사에다가 바로 이제 이 증거금을 납입을 하고요. 아까 삼성전자 있었죠. 자, 삼성전자 800만 원어치, 800만 원어치를 사기 위해서 증거금 얼마? 자, 80만 원을 갖다가 납부를 하고요.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주물 들어가는 겁니다. CFD 주물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증권사가, 그러니까 이 상품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증권사가 만들었어요. 증권사가 만든 이유는 왜 만들었겠습니까? 상품을 많이 만들어야지 그만큼 많이 팔아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남기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들을 바로 이제 고객이 증권사에게 주게 되면은, 그러면 증권사는 이제 주문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제 장외 중개 회사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PB 프라임 브로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외국계 증권사예요. 외국계 증권사. 참 복잡하죠.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거래소로, KLX는 한국 거래소입니다. 자, 이 거래소로 주문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러 번 걸쳐가지고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주문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부분을 바로 이 외국계 증권사 해외 이 프라임 브로커에게 지금 그 주문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릴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손익 정산, 자, 손실이 났으면 손실이 난 대로, 수익이 났으면 수익이 난 대로 이것이 이제 바로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고객에게 수익이 났으면은 수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CFD 거래 구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자, 굉장히 많은 지금 단계를 거쳤죠. 자, 1번부터 해서 2번, 3번, 4번, 다시 또 이제 뭐 5번, 6번, 7번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냥 바로 그냥 원스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건 이제 다 전산으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쭉 한 번에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다 이 과정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CFD 거래 구조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 위험한가? 이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청산이 됩니다.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떨어질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아까 전에 제가 위탁 증거금, 자, 위탁 증거금이 있고 유지 증거금이 있고요. 증거금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40%, 60%, 80% 또는 뭐 20% 자,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아까 전에 제가 삼성전자 800만 원어치를 사기 위해서 자, 80만 원을 갖다가 납입을 했어요. 80만 원 납입을 했는데, 자,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이 80만 원의 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증거금리 같이 떨어질 겁니다. 800만 원이 만약에 여기서 760
6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위탁 증거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80만 원이 바로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유지 증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금 비율 40%라고 딱 정해놨는데, 자, 80만 원이 만약에 뭐 한 30만 원이 됐다. 80만 원에 40%면은 32만 원이 되겠죠. 32만 원까지 떨어졌다. 사실 800만 원에서 지금 이 32만 원이 되는 부분들, 자, 이것은 이제 뭐 어떻게 따져보면은 조금만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왜냐면 10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이 증거금 이 4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되냐? 강제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매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갑자기 자, 이런 물량들이 주가가 떨어져서 쏟아지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순식간에 강제로 청산되기 때문에, 강제로 막 매도한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갑작스럽게 또는 종목이 급하게 급락을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증거금 비율을 지켰다 하더라도 만약에 장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 위탁 증거금, 자, 이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안 넣으면은 그 다음 날 다시 또 바로 또 그 시작과 함께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시장을 크게 폭락을 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CFT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들마다도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확실성, 불투명성이 주가를 지금 현재 지배를 하고 있고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지금 CFD랑 다른 금융 상품에 대해서 비교 지금 그림을 올려놨는데, 자, CFD는 이 주식 선물, 주식 옵션 뭐 이거랑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레버리지는 더 커요. 10배까지.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6, 7배 정도이고, 그다음에 신용융자 있죠. 이거는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뭐 2.5배에서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파생 상품이 아니고 이거는 뭐 실제 뭐 기초 상품인 주식을 일단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을 안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의결권이 없겠죠. 그런데 CFD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외국계 증권사로 잡히기 때문에 수급 부분이 잡히고, 그리고 자, 이 의결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시면은 원할 경우에는 외국계 프라임 브로커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세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CFD 선물 옵션은 공매도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 공매도의 그 폐 부분에 대해서 그 CFD가 악용되는 이런 소지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주었었고요. 그런데 자, 방금 보셨던 이 CFD 있죠. 나도 한번 CFD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CFD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전문 투자자만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전문 투자자가 또 뭔지 아마 또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 투자자의 그 혜택 부분은 여기서 보시면 나오죠.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가 되면은 CFD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선물 옵션 사전 교육이라든지 모의 거래 기본 예탁금 이것이 면제가 된다. 그다음에 코넥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 예탁금 면제가 되고, 뭐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 제한이 없다. 만약에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자, 이 면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다 없습니다.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또 사전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모의 거래 하셔야 되고, 또 기본 예탁금 뭐 전에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은 또 이 예탁금 부담도 또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전문 투자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잔고, 그러니까 이제 금융 계좌가 되겠죠. 이 계좌에 지금 그 최근 뭐 5년 중에 1년 이상 이제 월말 평균 잔고, 이 평가액의 합계가 5천만 원이 돼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세 부류가 있는데, 바로 연소득 1억 원. 이것도 다 이제 그 증빙을 해야 돼요. 증빙 뭐 자료들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억 원 또는 뭐 부부합산 1억 5천만 원,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순자산, 부부합산 합쳐서 순재산 가액이 5억 원이 되어야 된다.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뭐 집을 뺀 이러한 그 순자산이 5억 원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은 자격증 또는 합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자격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회계사, 간평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이런 그 자격증 그 전문인이죠. 예, 예 지금 이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상관이 그러니까 뭐 이 자산 이게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있어도 되고요. 또는 투자자산 운용사나 금융투자분석사, 그다음에 재무위험관리사 이게 아마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온 그 자격증일 겁니다. 뭐 저도 이제 이 중에 하나 있습니다만은 요 자격증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이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전문 투자자가 좀 됐을 경우에 지금 이제 이러한 CFT, CFD 지금 이 상품 거래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가? 바로 CFD가 그동안에는 이 양도세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았었고요. 그 CFD가 이제 갑자기 그 각광을 받았었던 이유가 아마 그 매년 연말에 그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대주주 요건 때문에 대주주가 되면은 바로 또 양도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대주주가 안 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FD 이 상품을 이용하면은 대주주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가 싫어요 했던 이러한 투자자들이 바로 CFD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세금을 또 낸다고 합니다. 참 이게 세금 엄청나게 많이 내요. 자, 이 세금을 낸다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냐면 4월 1일부터예요. 그러면은 3월 29일까지 이것을 청산을 해야지만 CFD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안 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이 물량들이 또 매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최근까지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CFD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전히 잘 모르시겠죠. 잘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무튼 CFD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성격 때문에 좀 최근 국내 증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었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또 뭐 세금 때문에 나왔었다라고 한다면은 4월 1일이 되면은 오히려 또 CFD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CF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CFD는 뭐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의 10분의 1만 가지고도 10배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은 CFD가 굉장히 위험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요것만 아셔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이죠.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